네, 오랜만입니다, 여러분. 주말에 방송을 하지 못했고, 대신에 평일날 좀, 제 포트폴리오 변경한 건에 대해서, 게시글을 보시는 것처럼 한번 올렸었고, 금요일날 정말 오랜만에, 정말 거하게 술을 먹고, 주말을 그대로 들어 누워버렸는데, 참, 사는 게 쉽지 않아요.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, 음, 그러네요. 예, 여하튼 뭐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, 사실 이 게시글에서 보면은 변경된 부분은 뭐 이전 걸 좀 보면은 SHV 채권에서 더 짧은, 그리고 변동폭이 더 적은 빌로 바꿨고,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40% 비중을 반을 덜어서 20% 비중으로 만들고, 뭐 코카콜라야 5%라 그냥 놔두고,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연금 저축 계좌에서 엔화 선물을 7%를 담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, 무엇보다도 개인연금 같은 경우 일단은 이 타이거 1분 N 선물인데, 여기서는 지금 제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.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, 일단 평단가는 8,360원이에요. 8,360원이고, 이게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2024년 또 개인연금 돈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, 뭐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, 만에 하나 평단가 밑으로 가거나 뭐 평단가 비스무리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 엔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어차피 개인연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통장 계좌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찌 됐든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길면 3년이 됐든 계속 이걸로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. 개인연금 같은 경우.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 계좌는 무조건 엔화 선물로 투자를 할 생각이고, 한 1에서 3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. 한 1에서 2년 정도 예상 수익은 최소 50%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만약에 1년을 투자를 했다. 1년이라는 거 뭐 이제 2번을 넣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1년에 50%를 먹었다. 그러면 연간 25% 아주 훌륭한 수익이죠. 만약 2년을 한다면 이제 3번을 붙게 될 텐데, 이제 매년 어떤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만큼 이제 넣고, 뭐 2년에 50%다. 그래도 1년에 25%.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수익이 예상되어, 뭐 거의 99% 무조건 오르는 거는 무조건이고, 다만 이제 몇 프로를 먹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뭐 개인연금이나 IRP 쪽에 뭔가를 살만한 건 딱히 없어 보여요. 딱히 없어 보이다가, 그래서 저도 계속 현금으로 계속 그냥 가만 놔뒀다가 드디어 이제 굉장히 확실하고 좀 안전하고 좋은 엔화 선물이 좋은 가격이 와서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개인연금 투자를 했고,
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어요.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대략 단기 채권이라고 할게요. 채권 70%.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기 채권 70% 그리고 주식 30% 뭐 대략 요 정도로 해서 뭐 벌써 11월 13일인데 11월 30 그리고 12월 1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또 배당 낙일이 돼서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세 개가 또두둑 배당금이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뭐 이 현재로서는 단기 채권 70 주식 30% 이렇게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들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거의 뭐 무적이다라고 하면 좀 유치한가?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져요. 뭐 바꿔 얘기하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뭐 그냥 적은 수익률 뭐 이게 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.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좋은 수익을 거둘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7대 3으로 가져가면 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더 뭔가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 근데 뭐 사실은 떨어지기를 바래요. 떨어지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좀 많이 떨어져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좀 굉장히 좋은 가격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는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지루한 장이 계속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쭉 그냥 옆으로 간다 그러면 배당금 꼬박꼬박 받고 또 조금씩이라도 모이는 돈 계속 넣어서 향후를 위한 어떤 조금씩 돈을 쌓아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이 오르던 주식이 떨어지던 옆으로 기던 모두 나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굉장히 편안하고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돈을 잃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따고 돈을 벌어서 또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리로 계속 굴려나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사고 싶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지만 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애플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퀄컴은 제가 몇 번 그나마 한 2주 전부터 언급을 드렸죠. 그나마 나스닥에서 뭔가를 산다면 뭘 사겠냐. 물론 사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퀄컴 말씀드렸죠. 퀄컴. 이때 당시 언급드렸을 때 퀄컴 배당도 좋았고 매수하기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였고 지금은 이제 한 뭐 15에서 20% 사이 정도 올랐죠. 그때 언급 이후로. 그래서 퀄컴은 이제 좀 빠져야 되고 애플이 티커가 틀렸나? 이게 죄송합니다. 애플이 티커가 틀렸네.
아, 이거 정말 몇 년을 해도 이렇게 틀리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애플 티커가 참 헷갈려요. 여하튼 요 두 개가 정말 사고 싶고 좋은 가격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 헬스케어 쪽은 좀 ETF를 가져가고 싶은데, 헬스케어 쪽은 뭐 이거는 더 어림도 없어요. 그래서 여하튼 요 세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, 일단 ETF는 좀 제외하고,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유유유유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인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라늄 관련주예요. 우라늄 관련주인데, 뭐 물론 우라늄 관련주가 미국, 이거 좀 볼까? 미국에서 섹터 유틸 쪽을 봐야 되나? 산업이 아닌가 봐요. 유틸 쪽을 봐야 되나? 잠깐만요. 죄송해요. 베이징 머터리얼에서 뭐지? 정말 죄송해요. 에너지구나. 네, 그래서 우라늄 쪽을 보면은 이렇게 네 종목이 있어요. 네 종목이 있는데, 네, 어떤 마켓캡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 흔히 보던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죠. 1 빌리언, 1.28 빌리언인데, 그리고 딱 눈에 띄는 건 그래도 PE나 여러 가지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죠.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올랐어요. 이거 놓친 거예요. 적어도 이때 횡보 구간 때는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슈팅을 먹었어야 되는데, 지금은 좀 가격이 그래요. 가격이 그런데 우선은 밑에 지표를 좀 보면은, 물론 작은 종목이고 뭐 수익이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자 회사는 아니고,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이 괜찮아요. 괜찮고, 그나마 괜찮고, 다른 것들에 비해. 이것을 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, 유유유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친환경을 괜히 손댔다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전기 사용량, 뭐 배터리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친환경적인 게 이제 거의 최근에는 친환경은 전기다라는 이런 느낌이잖아요. 뭐 물론 수소도 있는데, 이제 수소가 어떤 지금의 전기 뭐 배터리 이런 것만큼 자리를 잡기에는 굉장히 먼 시간이 많이 남은 그런 어떤 에너지고, 이것이 과연 어떤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먼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,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, 현재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도 수소 대장주이지만 그 생산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.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신생 회사가 아닙니다.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.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.
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제 적자 회사입니다. 그렇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수소 에너지가 쉽지 않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커져가는 전기 사용량, 이 전기 사용량은 뭐 제가 지금 배터리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아주 소소한 거고, 어떤 AI에 있어 이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잖아요.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데이터 센터인데,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이 어마어마하고, 그리고 이게 엄청난데 요것만 채우면 된다 라는 개념은 아니고,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한다, 향후 지속적으로.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걸음마를 뗀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계속 가속화가 돼야 될 텐데, 이 가속화가 될수록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짓고 만들어야겠죠. 그러면 과연 이 전기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예요. 지금 이 전기 사용량을 이 감당이 안 돼서 되려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더 늘었다고 해요. 뭐 석탄, 석유 이런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. 그럼 과연 이것이 맞느냐 라는 건데, 지금 뭐 친환경이라서 전기차만 뭐 몇 년도까지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, 그럼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 많은 전기는 또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. 친환경으로 뭐 풍력, 태양광, 저는 이거는 뭐 어림없다고 생각해요. 어림없다고 생각하고, 그럼 이제 뭐 어떡할 거냐. 그럼 화석 연료를 더 많이 뗄 거냐. 지금 현재 10% 이상 더 늘었다고 하는데 20%, 30% 더 늘어난다? 그럼 과연 그 석유와 이런 뭐 석탄 이런 것들의 가격을, 올라가는 가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봤을 때,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대안은 뭐다? 원자력이다 라는 결론을 꽤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. 꽤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, 뭐 물론 그래서 현재 어떤 한국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, 소형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더 소형화가 되고 어떤 한 데이터 센터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런 것들이 생겨야 이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조금 덜 썼는데, 유유유,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옥시까지도. 근데 옥시 같은 경우는 현재 60불 뭐 61불 이런데,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어느 정도 되면 매수 가격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, 한 40불 정도 오면은 담겠다 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해요. 그래서 현재
파이낸셜 섹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, 그리고 코카콜라,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가격이 오면 나스닥 쪽에 애플 혹은 아마존. 사실 애플도 애플이지만 아마존을 굉장히 사고 싶긴 해요. 그래서 나스닥 쪽 이렇게, 그 다음에 파이낸셜, 그다음에 코카콜라, 나스닥,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, 에너지 쪽, 뭐 유유유 이 정도를 들고 가면은 거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원자력은 어떤 4차 산업 시대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너지로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아직 뭐 이렇게 시장에 전혀 부각되진 않았죠. 근데 조용히 계속 매수를 해서 이런 식의 차트가 지금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될지는 사실 지금 좀 감은 안 오긴 하는데, 대략적인 에너지 섹터의 좀 흐름을 보고 추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차트만 놓고 보면은 6.5 언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6.5 언더부터. 언더부터. 네.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은 뭐 딱히 뭔가 매수할 만한 싼 종목은 없고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려가는 이유는 앞으로 먹을 폭을 생각하는 거고,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또 뭐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저점 매수,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한점 마진이 될 수 있겠고, 뭐 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. 앞으로의 먹을 폭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걸 지금 뭐 고배당주를 사서 그렇게 굴릴 만큼의 큰 돈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그 고배당주가 뭐 메리트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들고, 그럴 바에는 채권을 묻어두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은 하지만, 그보다도 되려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일본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, 추후 먹을 폭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주식도 지금 뭐 나스닥 또 항상 비슷하죠. 막 하루 이틀 막 떨어지고 또 갑자기 또 오르고, 쫓아다니다 보면 거지 되겠죠. 뭐 물론 잘 위든 아래든 저점을 잘 잡아서 어느 정도 계속 단타를 쳐 나가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, 여튼 이렇게 기다렸다가 오르던 떨어지던 횡보하든 어차피 다 나의 편이기 때문에 쭉 인내심, 사실 이제는 인내심이 단계가 넘어선 것 같아요.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, 시장을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큰 틀을 짜놨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려온 것처럼 이 원하는 애들이 아주 좋은 가격까지 내려온다면, 그때부터 뭐 뉴스고 뭐고 뭐 중내 사내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정확히는 이렇게 뭐
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더 쪼개서 말씀을 드린 건데, 방송을 안 해도 됐을 법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.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장 또 잠깐 언급드렸죠. 근데 확실히 미국장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그 영상을 올렸냐면은 약간은 저도 혹하는 마음이 있었어요. 뭐 제가 그랬다는 건 몇몇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, 괜히 또 크게 투자를 때려 넣어서 그냥 무지성으로 했다가 어떤 큰 낭패를 뭐 혹은 아주 큰 대박이라는 과연 어떤 게 맞을까 하는 부분에서 과거 자료를 좀 살펴봤고, 뭐 결론은 과거의 그런 과정은 좋지가 않았죠. 그래서 언급을 드렸던 건데, 당일날은 정말 배터리 관련주가 다 상한가가 갔죠. 30% 상한가 가서, 야, 이거 하루라도 넣고 빠졌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지만, 그 다음날부터, 그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짜놓고 편안하게 가는 길에 괜히 혼자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 좀 영상은 뭐랄까, 아마도 이런 제 매매에 대한 영상이 자주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사실 어쩌다 한번 그런 매매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대략 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좀 투자 이외에 그냥 흥미 위주의 그런 종목들 좀 재미로 보면서 이 부분 매수, 이 부분 뭐 어떨까, 추세라던가 이런 것도 좀 한번 가끔 보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솔직히 얘기하면 뭐 몇 달에 한 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기 때문에 네, 그렇게 한번 가끔씩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힘들었는데 거의 반년 만에 한번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. 금요일날 너무 정말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날이었기도 하고,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어쩌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됐는데, 네, 하여튼 여러분들도 너무 심한 과음은 자제하시고 투자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